다음 주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밸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도대체 저 기업의 가치는 얼마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가 보통 책들을 읽어보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미래의 수익을 현금 할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야? 현금 할인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리에 따라서 연도수로 현금 할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래에 벌 수익을 지금 가치로 환원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같은 돈을 벌면, 같은 100억을 벌면 업종과 상관없이 똑같은 기업 가치를 가질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래 업종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돈을 벌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다릅니다. 그 가장 크게 다른 이유는 성장성에 있습니다. 쟤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야. 쟤는 인플레이션만큼 성장할 거야. 아니, 얘는 성장하기 어려울 거야.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같은 100억을 벌더라도 지금 2차 전지로 버는 회사와 반도체로 버는 회사와 그리고 분유를 팔아서 버는 100억은 미래 가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래에 도대체 얼마를 벌 거냐가 중요한데 이걸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들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미국의 이런 회사들은 도대체 어떤 밸류를 받고 있고 이 회사는 어떻게 받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피어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근처 유사한 애들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대비 얘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 그러면 싸죠. 뭐 10% 20%가 아니라 뭐 반값도 안 된다. 그러면 싼 거죠. 그렇게 우리는 비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밸류에이션은 과연 고정돼 있을까요? 멈춰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멈춰 있다면 어떤 업종의 절대 밸류에이션 툴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력하기만 하면 목표 주가가 바로 튀어나오고 그 목표 주가하고 괴리를 보고 투자하면 너무나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많은 밸류에이션 책들이 밸류에이션을 논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참고에 불과하고 그 밸류에이션을 로지컬하게 엑셀로 짜서 넣은들 그게 맞아떨어지진 않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환경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돈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일은 바로 금리가 거의 뭐 0.5%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3.5%까지 급상승했습니다. 내가 1억을 빌렸으면 실제 이자를 50만 원 내던 사람이 350만 원을 지불하니까 이 가치가 1억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해졌죠. 굉장히 소중해졌기 때문에 우리 먼 미래에 잘 될 것 같은 회사 보다는 당장 잘 되는 회사에 집중돼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을 잘 버는 회사, 내년에도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치주라고 보통 표현하니까 그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금리가 조금씩 빠지니까 다시 인터넷주나 성장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물론 여기를 영민하게 쫓아다닐 수는 없고
요것이 조금 움직였다고 우리가 바로 밸류에이션상에서 반영해서 다니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순간에도 괴리가 커지는 회사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자에 대해서 돈의 가치는 달라지고 또 이자 때문에 혹은 지금 환경 때문에 기업 가치는 계속 변한다는 거죠. 명품은 이럴 때도 가격을 막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자가 없는 회사들은 이때 막 물건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매출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정말 싸거나 이런 것만 되잖아요. 기업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컨센서스가 됐다가 또 매일매일 보면 좀씩 다르죠. 매일매일 보면 다르지만 어쨌든 올해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금리의 인상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있는,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있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요소, 원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한 80불 선, 작년엔 100불도 넘었었는데 80불 선에 있고, 전반적으로 좀 모든 원자재들이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물류 가격도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고용이 엄청 좋다 한들, 오히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고용이 좋아? 그러면 경기가 하락할 위험은 아예 없네. 여기서 물가만 잡히면 되고 그걸 통해서 주택 가격도 잡히면 되는데, 그런데 너무 구인이 어려우면 또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자가 올라갈까봐, 금리가 올라갈까봐 시장은 약간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금에 돌아가는 상태들을 보면 이제 심각하게 무언가가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개별주 장세가 시작될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1부는 복리에 관련돼서, 2부는 밸류에이션도 금리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 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